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원가 회계 제4강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3번의 완성품 환상량 공식 그리고 4번의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비교표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우리 한번 써보시고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도 한번 써보시고 재정과 명세서 계정 과목도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 개 더해서 단기 총 제조원가가 나오고 기초제공품 더하고 기말제공품 빼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온다. 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가 계산의 종류 2강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생산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은 우리가 3강에서 같이 학습을 했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제조업 또는 제가업 등에서 써서 단일 제품을 어떻게 한다? 연속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대량 생산한다라는 거 그죠? 연속적이고 대량 생산하고 개별 원가 계산은 소량 생산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의 개요 항상 문제의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재료비랑 가공비. 그래서 재료비를 구하는 방법이랑 가공비를 구하는 방법이랑 다르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재료비는 뭐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고 가정하고 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투입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원가 계산이 이러한 가정이 있어야지 종합원가 계산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재료비나 가공비 구하라는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 않죠. 그렇죠? 지문에서 재료비가 얼마이고 가공비가 얼마인데 어떻게 한다? 뭐 기말의 제공품, 뭐 재료비 환산량 뭐 몇 개인가 얼마인가 또는 가공비의 뭐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재료비랑 가공비를 우리가 별도로 생각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거죠. 완성품 환산량을 어떻게 구하냐. 뭐 그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완성품 환산량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드는 어떤 산출물 제품 같은 것들이 되겠죠. 얘네들의 완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을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입선출법, 두 번째는 평균법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 처음에 우리가 기초에 있던 게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만든 거를 차례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 그래서 보면은 기초 제공품을 우선적으로 완성한 다음에 단기 착수 물량을 완성한다고 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 흐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는 기초 제공품 원가를 전부 다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기초에 있던 거 완성 다 했다고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단기에 만든 것들을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에 배부하기도 하고요. 남은 것들은 이렇게 기말 제공품에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가 뭐냐면 처음에 기초에 있던 것들을 먼저 환산시켜서 넘긴 다음에 이번에 만든 것들을 이렇게 배부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법은 조금 달라요. 평균법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기초 제공품 원가랑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두 개를 뭐 한다?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서 얘네들의 평균을 동일하게 완성품이랑 기말에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을 평균을 내서 얘랑 이렇게 균등하게 보내는 거를 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뭐를 알 수 있냐면 자, 기초제공품이 없으면은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이랑 똑같다. 그쵸? 왜냐면 선입선출법은 기초를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다시. 자, 선입선출법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이렇게 보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얘를 똑같이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총평균법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없으면은 얘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평균해서 보내는 거니까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이랑 결과가 동일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유 때문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은 기초가 없을 때는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완성품 환상량 공식인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외우시면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최소한 원가 문제에서는 한 문제 이상을 맞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식은 문제로도 나오고 이론 문구로도 나오고 계산하는 것들도 나와요. 이론에서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외우는 순서 첫 번째 구분 쓰세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쓰시고 평균법 쓰세요. 그 다음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재료비랑 가공비가 따로 나온다. 그래서 재료비, 가공비 나누고 평균법도 똑같이 재료비, 가공비 나누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외우세요. 기초, 단기, 완성, 기말 제공품, 완성품, 완성량. 기초 제공은 이렇게 마이너스 100 완성 100, 단기 완성량은 100, 기말 제공품은 100 완성 100 완성 퍼센트.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말로 하는 거를 듣지 마시고 얘를 어떻게 직접 써보세요. 써보시고 바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푸셔야 여러분 것들이 돼요. 이 수업만 단순히 이거 들으시고 외우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문제랑 같이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풀이를 같이 한번 샘플을 가지고 해볼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량이 있어요. 수량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고 단기 완성량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초 제공품이 없을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은 결과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요건 합계예요. 합계. 이렇게 합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 보시면 단기 완성량이 문제 제시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단기 완성량이 문제 제시 안 되고 기초 제공과 단기 착수, 기말 제공 이렇게 나오면 기초 제공 더하기 단기 착수 빼기 기말 제공을 해서 단기 완성량을 구하셔서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는 거.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문제를 같이 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우연은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단기 가공 원가 전 공동에서 균등하게 발생하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2,000원인 경우에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단기 가공 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단기 가공 원가 발생액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가 발생한 거 어떻게 구하죠? 항상 무엇을 구할 때는 우리가 금액 어떻게 구한다?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단가인데 문제에서 단가 나왔죠. 얼마냐면은 12,000원이라고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완성품 환산량을 네가 구할 수 있어 없어? 라는 물어보는 문제예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서 여기다가 단위당 원가를 곱하면 되는 거군요.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이니까 공식을 쓰면 됩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선입선출법이니까. 자, 이렇게 공식 일단 쓰세요. 쓰신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잘 보시면 구할 게 뭐냐면은 가공 원가 발생액.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거. 얘에 뭐가 필요하다? 완성품 환산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를 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 넣어서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제가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가공비만 대해서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공식을 가지고 구하느냐 보세요. 기초제공품 수량이 나와 있어요. 단기 착수 수량 나와 있고 친절하게 단기 완성 수량도 나와 있고 그리고 기말 제공품 수량도 다 나와 있죠. 자, 기초제공품 어떻게 구하냐면 가공비니까 자, 완성도가 75%인데 어떻게 한다 돼 있었죠? 완성도의 75%를 어떻게 한다? 앞에 마이너스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기초제공품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서 400 곱하기 75% 하면은 마이너스 300. 그러니까 기초제공품은 마이너스 300개. 자, 단기 완성량은 100%니까 단기 완성 수량이 3200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한다? 기초 제공이 400개고요. 단기 완성량이 3500개. 기말이 마이너스 700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얼마예요? 3900에서 700 빼니까 320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 완성 수량이 이렇게 없을 때는 이 단기 완성 수량을 3200을 구하시면 돼요. 자, 구하신 다음에 100%니까 얘는 그대로 3200이고 100%니까 그냥 이렇게만 구하시면 된다. 기말 제공품은 완성 퍼센트니까 기말 제공품이 700에 42죠. 그쵸? 그럼 얼마다? 280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완성품 환산량은 마이너스 300, 3200, 280을 3개를 더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냐면
318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완성법 환산량 수량을 구했어요. 얼마? 3180. 그러니까 단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3180에다가 12,000을 곱하시면은 3,81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공비를 가지고 단위당 원가를 해서 수량을 해서 이렇게 기말 금액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단위당 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수량을 이 공식을 써서 구할 수 있다는 것만 갖고 계시면, 이 개념만 잡고 계시면 좀 문제가 뒤틀려서 나오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풀 수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천천히 다시 돌려보시면서 반드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비교예요. 요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문제죠. 얘도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종합 원가 계산은 반대로 소품종, 대량.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추적이 쉬운 조선업, 배 하나, 뭐 건설업, 아파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적용하기 쉽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전자제품 등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거에 적합하다. 특징은 뭐냐면 개별 원가 계산 뭐 있어야 되는 그랬죠? 원가 계산할 때 제조지수 또는 작업 원가표가 있어야 됐었고,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하기 때문에 공정별 원가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개별 원가 계산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원가 계산이 되겠고, 개별 원가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노무비 있고 경비 있고 제조간접비 있으면 어떻게 한다? 얘네들은 추적이 가능하니까 바로 제품에 넣어주고,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제품에다가 일정한 배부 기준을 가지고 배부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종합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완성법 환산량을 구해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종합 원가 계산을 알아봤고요. 플러스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비교도 알아봤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고, 얘네들을 어떻게 완성법 환산량을 구하는 공식을 외워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까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비율까지 알아두시면은 정말로 완벽한 학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음 시간은 결합 원가 계산과 우리가 표준 원가 계산을 해볼 건데요. 결합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론 부분만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산세무 1급에서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 표준 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예정 배부 같은 것들의 차이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결합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